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판단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법을 두고 한 가지밖에 없는 기준을 두고 편을 갈라서 내 편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기준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병이 든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그러한 고집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그의 아내 김건희, 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분노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젖혀놓고 그의 아내 김건희 씨 논문이며 여러 가지 개인 기록을 틀리게 썼던 일들, 이런 게 다 갑자기 괜찮다. 대학에서, 심지어 대학에서 그거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정의의 표상이다 했던 검찰에서 그거 괜찮다. 경찰도, 검찰이 저게 너무 권력기관화돼서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인 수사기관을 원한다 해서 지금 나온 경찰, 그들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현재의 권력 앞에 설설 기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통 터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류였나? 잘못한 것만큼은 제대로 칼같이 수사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뻔히 아는데, 이제 심지어 그것이 이제 국민 모두가 너희가 귀로 들은 것은 틀렸고 전문가가 너희는 이렇게 들었어야 한다고 말한 그대로 인정해라 하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본인의 문제, 또 가족이나 측근하고 관련돼서 본인이 무관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예를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런 구체적 혐의를 가지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헌법 제84조가 현직 대통령은 수사받지 않도록 지켜준다. 대통령을 보호한다. 다시 말해서 현직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마이어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일상어를 가지고 좀 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간에 돌고 있는 주장인데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하게 되면 고발하는 즉시 무고죄가 성립된다 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 헌법 제84조의 효과는 현직 대통령의 공소시효를 정지해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 때문에 대통령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받는다든지 재판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된다. 대통령은 존엄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행헌법 제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건국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건국헌법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과 건국헌법 이 조문을 비교해 볼 때 건국헌법의 법문이 더 명확합니다. 보는 사람이 일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 기술 면에 있어서 그때가 더 우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먼저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라는 것은 나라를 들어엎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한 때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형사상의 소출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사 피고인이 됐을 때 피고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생계의 수단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런 피고인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을 겁니다. 바로 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대통령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말고 다른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법문, 이거를 국어 해석하듯이 헌법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린 겁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즉각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쫓아야 하겠죠. 바로 이렇게 쫓겨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피고인석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당장 무슨 직업이 없는 한. 바로 민간인인 피고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에 헌법 제84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죠. 이걸 찾아서 그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검사가 형사소추는 하지 않겠죠.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잘 봐야 합니다. 검사가 형사소추하지 못하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거다. 그때 5년 후에 잡아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가 처리합니다. 바로 탄핵소추 여부를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의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국회가 알아서 하는데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국회라면 해야 하겠죠. 그것을 넌지시 점잖게 의결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국회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단칼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처리합니다. 거기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여기에서 제2호 탄핵의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탄핵은 대통령만 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널리 흔히 말해서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렇게 탄핵이 된다든지 혹은 형사소추가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은 이 나라, 이 모든 국민 그리고 우리의 역사인 헌정사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트는 게 아니고 유유히 흘러가게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전체 국민과 우리의 헌정사를 봤을 때는 그게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사로운 정으로 마음 아파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존재인가?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의 삶 자체가 흔히 우리가 상장을 줄 때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반듯하고 도덕적인 그 도덕률을 잘 지키고 법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인간미도 있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삶이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직이나 아니면은 얼마나 유명한지 혹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삶이,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인 공무원은 무릇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40살이 되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어디 거스르는 게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40이 될 때까지 본인을 갈고 닦고 그리고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고 해서 최소한 사람들 앞에 보이는 생활과 보이지 않는 생활이 있는데 보이는 생활에서만큼은 한 올의 흠도 없더라. 이게 어른들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눈길을 잘못 줘서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산다든지 행동거지가 어떻다든지 집안이 어떻다든지 가족이 이런 일이 일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주문이라든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라든지 뭐 대법원장, 국회의원 많죠. 앞에 나오는 뭐 선생님 따지면 이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도 어기지 않을 게 그런 사람의 경우에 절대 어기지 않는 게 헌법과 법률입니다. 일부러 어기려고 해야만 어겨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몰상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또 본인이 그런 경우에 물러날 정도의 인간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혐의다. 이러면 즉시 체포해서 수사해서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하극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에 체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요거를 뺀 5만 가지 뭐라고 정하지 않아도 좋은데 헌법과 법률을 그냥 위반하기만 하면 그때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고 해서 일단 내쫓는 겁니다. 이 내쫓는다는 것이 이게 애국입니다. 법을 위반한 죄를 지은 사람을 대통령직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처벌받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든 하겠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무슨 짓이든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럴 때는 빨리 체포되는 게 오히려 죄를 키우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내쫓은 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휘두를 수 없을 때
자기의 혐의를 덮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교사하고 또 자기를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해치고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만든 다음에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큰 뜻,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앞으로 대대손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큰 뜻으로 보았을 때 헌법 제65조의 탄핵 소추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법문은 이런데 국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됐다는 판단만 서면 아예 그 사실 자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로 혹시 위법하지 않다고 빠져나갈 것인가,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서 빠져나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따지지 말고, 이게 예사 민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이고, 그리고 영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사인 것이죠. 거기에 오고 가면서 어떤 인간이 실수도 하고 어떤 인간이 못된 짓도 하고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걸러내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고 시스템의 역할인 겁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우러러보면서 대통령의 특권으로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위를 봤을 때 어떻게 감히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느냐. 이런 생각은 왕정의 그 찌꺼기, 그게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왕정을 배척합니다. 전제정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경호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업무 수행을, 공무 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개인의 영광,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적들이 설쳐서 그런 겁니다. 이거 모두 다 깎아내야 하는 겁니다. 헌법 제84조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공소시효 정지가 그 목적이 아닌 겁니다.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해서 지금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5년 동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걸 미뤄둔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즉시 내쫓으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내가 나의 리걸마인드 책에서도 논증을 했고, 그리고 방송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헌정사적 근거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법문의 뜻은 재직 중이 아니게 해야 한다. 바로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체포하기 전에 쫓아낸다. 더 위험한 짓을 했으면 체포부터 한다. 이런 조문입니다. 국가가 중요한데 대통령 개인을 그렇게 특별 대우할 리가 없죠. 이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장입니다. 민주당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주장 두 번째는 그것이죠. 이렇게 헌법 제84조가 형사소추도 못하게 하는 지엄한 현직 대통령을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데, 그런데 고발한 것은 무고죄다. 그래서 민주당이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본인들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배현진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들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그 회의에서 배현진 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언론 보도나 댓글 등을 보면 민주당이 실제 유효하지 않은 고발을 쇼로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배현진 위원은 언론 보도나 댓글을 봤다 하면서 일각의 비판이 있다고 했지만, 배현진 위원은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공무수행 중에 민주당이 실제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정치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배현진 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으로, 신문으로 널리 퍼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배현진 위원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현진 위원의 말은 결국 그것이죠.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기소 못할 게 뻔한데 쇼를 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례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고발을 한 내용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그런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보면 대통령 재임 중에 시효가 정지된다 하는 판례가 있다.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을 꺼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 참으로 끊임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것저것을 팔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친이명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내가 친이였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내가 친윤이다 하는 사람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친윤이 된 사람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친이 사람을 갖다 쓴다. 이거 역시 이명박 대통령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면입니다. 하필이면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꺼내서 그 사람이 죄수다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는 그겁니다.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 정지라고, 대통령인 국민은 특별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한 한동훈 장관은 헌법 제11조 제1항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한 가지 문제 제기이고, 문제 제기라기보다 지적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판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리걸마인드가 부족하구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대해서 문외한이구나. 단지 수사관이었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닙니다. 때때로 법원에서 마치 판례법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판결서에 문구를 남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쇄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 판례는 법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판례법 국가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적된 같은 판단을 한 판결이 새로운 불문법에서 그걸 입법을 하게 되면 법률로 된다. 그러면 법관이 법률을 만드는 법관의 판단이 법원이다. 이때는 이제 근원 원자를 써서 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거론하면서 이렇게 헌법제 84조의 틀린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이게 헌법제 103조까지 건드린 발언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헌법제 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수립된 판결이 법률이 되지도 않으며 법관이 판결할 때 그의 양심, 즉 리걸마인드를 규제하지도 않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 법적 해석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무지한 것도 문제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법무부가 헌법을 해석하는 자리인가? 참으로 엉망진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이다. 우선 이것은 헌법 원칙이 아닙니다. 헌법 법문입니다. 헌법제 84조 법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그 설명, 그것은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밖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확실히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아무것도 아닌 일, 유명무실한 일인데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실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무지가 또 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다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개탄할 일입니다. 국회의원 단임제 관철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오작동을 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반드시 단임제로 끝을 내야 한다. 그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리걸마인드가 척박하다. 배현진 위원의 이번 발언 몇 건을 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의 고발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선 이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우선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혐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쫓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쫓아야 할 사안이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되겠죠. 한동훈 장관이 어쩌면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엉뚱하게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는가? 그것을 비아냥거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의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앞에 이 대단한 국회의원이나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는 무고의죄가 성립될 것 같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형법 제156조 법명이 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무고죄 규정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은 고소도 되고 고발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민주당이 한 것은 고발이었습니다. 고발은 무엇인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신고까지는 했는데 그것이 허위의 사실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은 피고발자가 최종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이건 옳은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보고 접근했을 때 주장 이유와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존재한다. 범죄 혐의 사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84조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통령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죠.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헌법 제84조는 타당하다.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을 걸 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꼬여버리죠. 단지 혐의를 받으면 족한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얼마나 대단하고 막강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혐의를 받으면 그냥 된 겁니다.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는 손도 대지 마라. 이러면 그는 그야말로 왕이 되거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때는 1분 1초도 미루지 말고 서둘러 체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무엇이 됐던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역시 서둘러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정부에서 내쫓는 것은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내쫓아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사인한 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이 사람이 도장 찍은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걸 서둘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민사상 책임도 묻고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재직중이라는 것은 5년 임기를 뜻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재직중은 뭐냐?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 쫓겨날 때까지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면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